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2주 내 확진자 1,000명 넘어선다. 더 크고 빠른 유행.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700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3차보다 더 큰 4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앞으로 1, 2주 내로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우려했다. 중대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지금 1,000명이 넘어설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국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닌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이제 정말 투여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쵸?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 있겠습니까? 아쉬운 부분은 이 셀트리온 치료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아쉽죠? 이렇게 치료제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단 2개 국가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치료제가 개발된 걸 모르고 있는 사람조차 많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한 치료 범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는 후유증에 대한 부분이 많이 크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가 진단을 해서 좀 선현미 교수님 말처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세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사망률, 중증 전환 비율 줄이고 있다고 평가. 자, 좀 이제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이제 좀 나오시는 건가요? 좀 아쉽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회의 주제.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지난 2월 우리 손으로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사용 허가를 받았고 현재까지 1251명의 환자들에게 투여됐다. 치료 현장에서는 이 항체 치료제가 사망률과 중증 전환 비율을 줄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산 치료제가 보다 폭넓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내외 치료제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효과성이 확인될 경우 조기에 도입하여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황이 좀 다급해진 것 같죠. 네, 진작에 사실 미리미리 다 깔려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쵸?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레캐노라도 튀어나온이 한국에서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입소문을 타고 데이터도 생기면서 알아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자비를 부담하고 자기가 맞고 싶어하는 그런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아마 확진된다고 하신다면 정말 다 맞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도 부작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효능은 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거를 막아주죠. 그쵸?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늘 서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죠? 파우치, 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불안할 정도로 높은 수준. 미국도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앤서니 파우치 국립감염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신규 확진자 수가 불안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우려했다. CNN에 나와서 하루 감염자가 2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불안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평탄하고 있다. 그 숫자가 6만 3천 명. 그 수준에 있으면 다시 급증할 위험이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셨네요. 파우치 소장은 조금만 더 참고 버텨라. 그토록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지금은 성급하게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다. 자, 확실하게 경고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 신규 확진자 13만 2천 명, 3일 연속 사상 최대. 인도도 정말 장난이 아니네. 13만 명이면 거의 마비 수준 아닐까요? 그쵸? 이 정도면, 미국도 이제 많이 나올 때 20만 명 넘어갔었잖아요. 아수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참, 어디서든 참, 레캐노라에 대한 그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참 치료제에 대해서 치료제가 있는 국가 자체가 없잖아요. 미국하고 한국밖에. 그래서 좀 어디서든 간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란서 코로나 환자 폭증 하루 22,586명. 자, 이란도 난리가 아니에요. 그쵸? 뭐 중동, 남미, 유럽, 미국, 아시아 전 세계가
모두 지금 팬데믹 상황입니다. 유럽을 넘어 세계로 싱크풀에 우리 주주님께서 좋은 자료를 남겨주신 것 같아요. 셀트리 5호님이세요. EMA에서 주도하고 있는 오픈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만 임시로 운영 중인 오픈 프로젝트.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치료제가 지금 국가가 미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국가가 없죠.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오픈 프로젝트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서 EU 이외의 국가가 지금 치료제를 사용을 원한다고 한다면 EMA에 지금 허가 났던 근거가 있잖아요. 물론 리제네론도 있고 릴리도 있는데 이제 뭐 승인 권고가 나고 긴급하게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나왔던 자료를 근거로 여기 지금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EMA에서 승인 나왔던 게 자료가 우리가 믿을만해. 그러니까 좋고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의 레그담비밥, 레그담비밥, 레케노라주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릴리와 리제론의 이 치료제, 항체 치료제를 우리가 좀 필요하니까 이 자료로 근거로 해서 각국에 있는 보건당국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할게. 그래가지고 얘네 나라에 있는 치료제를 우리가 원하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EMA 파일럿은 외부 규제기관을 위원회 작업에 참여시킵니다. 새로운 협력 이니셔티브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 및 치료제 평가 프로세스에 비유럽 연합 규제기관의 관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오픈이라는 이름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에 데뷔했습니다. EMA는 협업하는 방식을 구체화하는 1년의 질문과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이 파일럿은 참여 당국의 과학적 및 규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규제 결과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촉진할 것입니다. 오픈 파일럿에 참여하는 규제기관에는 캐나다 보건부, 일본 후생노동성, 호주의 TGA, WHO가 포함됩니다. 지금 이제 각국의 보건당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프로젝트를 통해서 EMA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는 랩스, 미국의 의약품 규제 그런 관련 조직이거든요. 여기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핵심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EMA의 이해 상충 요건은 CHMP 회원에 대한 특히 의약품 조달 또는 구매 결정과 관련하여 오픈 파일럿 참가자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제된 국은 말했습니다. EU 이외에 오픈 파일럿 참가 국가에게 EMA에서 승인났던 자료를 원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 파일럿 참여했으니까 EU 이외의 국가에서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보건당국에 가서 이 자료를 가지고 참고해서 우리도 이 치료제 승인 낼 수 있도록 할게. 이렇게 급하니까 시스템을 조금 팬데믹 상황이니까 다급하니까 제대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쵸? EMA에 게시된 EMA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비EU 규제기관과 양자 상호작용 해서 지금 유럽 연합 이외의 세계 최대 규모의 규제기관과 협력합니다. 점점 더 세계화되는 제약시장과 공중보건 문제가 국경을 넘어서는 세계에서 의약품 규제기관 간의 협력은 복잡한 공급망을 감독하고 규제 작업의 중복을 피하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핵심이 되었습니다. 비EU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EMA는 규제 시스템이 덜 개발된 국가에서 상호 의존과 작업 공유, 훈련 및 역량 구축 중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양자 상호작용 보면 FDA,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그리고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EMA에서 승인이 나오게 되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대신 이건 이제 대외비로 되겠죠. 자, 비밀 협약 유지 하에 이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FDA건 어디 일본이건 다른 기타 국가에 지금 승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료로 하겠다. 그러면 좀 시간이 빨라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주주님께서 셀트리 오원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EMA 승인을 근거로 FDA에 신청 허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켜보면 되겠죠? FDA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쵸? 또 한 분 계시죠? 우리 주주님이신데 의사분이세요. 근데 이게 호흡기내과 전문이신데 이 부분
이제 치료 처방 후기신 것 같아요. 같이 볼게요. 미라클, 기적의 약, 딥브레스라고 하시는 주주분이세요. 안녕하세요. 호흡기내과 전문의입니다. 천은미 교수님 말씀대로 레키노라는 미라클, 기적의 약 맞습니다. 벌써 저희 병원에서 레키노라 처방 인원은 200명이 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병원에서는 단 한 명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중증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제 환자였고 그분도 무사히 퇴원하였고 얼마 전 외래에 내원하여 후유증 없이 잘 지내고 계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동안 저희 병원 중환자실의 코로나 격리 병상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요새 레키노라를 맞고 퇴원 후 외래에 오시는 코로나 환자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 셀트리온 치료제를 맞고 이렇게 합병증도 없이 금세 좋아진 겁니다. 진심으로 환자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저도 마음속으로 셀트리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후기를 써주셨던 우리 의사분이셨던 주주분이신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시는, 현업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레키노라는 정말 훌륭한 약이고 파괴력이 있는 약입니다. 이게 하루빨리 세계로 뻗어나가서 수출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약그룹 대변역 자산순위 따져보니 19살 셀트리온 넘사벽. 자,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셀트리온은 독보적이죠. 124년 역사를 간직한 국내 제약업계는 올해 대변역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벤처로 시작한 바이오 기업들이 전통 제약사를 뛰어넘는 제약업계 리더로 성장했고 바이오 기업들이 아니라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죠. 이런 분위기는 올해 확고한 위상 재정립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통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바이오 출신 제약그룹의 자극을 받은 전통 제약그룹은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해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등 사업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제약업계의 대변역에 그들의 이야기를 얘기했다고 해요. 중요한 건 독보적이에요. 셀트리온 그룹을 보게 되면 11조 2,917억, 계열사 수 9개고요. 동학도 수요가 3조 3천억대 27개, 녹십자가 3조 2천억, 지금 4배 가까이. 이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랑은 차원 자체가 다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셀트리온은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서 회장님이 창업 아이디어를 던킨 도너츠에서 종이가 헐 정도로 공짜 커피를 마셔가면서 구상했고 지금까지 왔던, 처음부터 한국이 아닌 전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 1,500조에서 1,600조, 그중 한국은 고작 22조에서 23조, 비중 2% 미만, 여기에 수백 개의 국내 제약회사와 다국적 제약사가 이 파일을 먹고 싸우고 있죠. 셀트리온은 처음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누구도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 경쟁력, 탁월하다는 거죠. 또 하나 언급을 하면 직판 능력 있잖아요. 셀트리온이 직판을 지금 체계하고 나가 있는데 국내는 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직판 경쟁력이 필요하겠죠. 그쵸? 또 다국적 비판하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기도 하죠. 근데 국내 제약사들은 이때까지 했던 게 뭐죠? 고작 애루, 기술 수출, 그리고 또 뭐죠? 제네릭이죠. 국내 시장이 한정적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먹고 사니 이거밖에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직판이 그냥 수수료 내고 하겠죠. 굳이 직판까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셀트리온은 이제 직판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바이오, 제약 바이오 산업의 큰 회기자,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최고의 회사입니다. 올해 셀트리온 순위는 20계단가량 급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셀트리온의 총 자산은 11조 2,917억 원으로 2019년보다 2조 5천억 원 더 늘었다. 이마저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의 자산이 빠진 규모로 총 자산 규모는 13조 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다. 적수가 없죠. 국내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적수가 없어요. 이제 셀트리온은 빅파마 일로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죠. 고작 20년, 요 기간 동안 안에 50년, 100년 가까이 된 50년 된 기업들을 제껴버린다는 거죠. 100년 가까이 된 기업들을 무엇으로? 바로 혁신성과 경쟁력과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최초 불굴의 도전 정신과 혁신 정신, 그리고 우리라는 직원들이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직원이 경쟁력, 그리고 우리 주주도 셀트리온 도깨미죠. 그쵸? 우리도 시차를 두고 주가로서 반드시 반영할 것입니다. 왜? 실적이 2021년 폭발하니까요. 2022년, 2023년 계속 나가기 때문입니다. 매출 규모도 셀트리온이 원톱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산 규모에 의해 매출액도 1위. 그래서 매출액 순위가 3조 6,559억, 종군당 2위 2조 2천억대, 한미사이언스 2조대, 동아소시오 1조 7천억대, 전년비 증가율 53.8%, 압도적이라는 거죠. 앞으로 비교조차 안 될 겁니다. 죽어도까지 표현이 그랬나요? 아마 상당 기간, 반세기 모르겠네요.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확실성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B끝, 코로나 치료제 개발 난항, 유효성 입증 입담 실패, 2월 레케노라 승인 이후 무소식. 이 치료제 개발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래서 치료제가 개발의 난항이고 계속 일단 실패에 나온다. 임상에서 계속 성공이 안 된다. 그런 소식이에요. 보면 지금 종군당 어제 그 예전에 임상시험 3상에서 유효성 이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진행했는데 이게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종근당에서도 이상에서 나파벨탄 이거 유효성 입증하지 못했고요. 대웅제약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는 불발됐죠. 호이스타정 그쵸? 일항약품도 임상 실패 소식했고요. 반면 1호 치료제 레키노라는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최근 EMA로부터 레키노라의 정식 품목 허가 전 사용을 권고하다 유럽의 각국 정부와 공급 시기를 협의 중이며 미국 FDA가도 레키노라 허가를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정말 치료제 오직 전 세계에서 3개 기업만이 2개 국가만이 했던 그런 치료제를 우리 셀트리온이 했고 하늘의 별따기 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투자 비중 확대 최대 19.8%로 확대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18.8%에서 19.8%로 이번 조치로 10조 원 전후 추가 매수 여력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한티원에서 우리 한티원 회장님께서 지금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오소나무님이라는 필명을 쓰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투자 비중 제약으로 매일 기계적 매도 되는지 이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의사분이 지금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자료를 하나 남겨주셨네요. 딥브레스라고 하시는 우리가 아까 후약 처방 후기를 남겨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CT 자료를 같이 남겨주면서 진짜 그 진정성 있는 자료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하나 남겨줬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낮에 제가 올린 글이 의심이 되시거나 널리 더 알리고 싶다면 제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문의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레키노라와 렘데시비르 처방 인원, 위중증 환자 발생률, 사망률 이렇게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요청한다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 올해 코로나 전담병원 월별 상황에 대한 것, 각 병원마다 안 된다고 하면 지역별 상황으로 월별로 해서 나눠달라고 알려달라고 하면 명확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낮에 올렸던 글 중에서 중증으로 진행했던 딱 한 명의 환자의 지금 CT와 엑스레이예요.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과 CT 사진이라고 하고요. 이 환자는 입원 당시부터 거의 중증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77세로 적응증이 되었고 입원 당시 산소 포워더가 95% 미만으로 감소되어 있지 않아서 입원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바로 레키노라를 투약하였습니다. 레키노라의 효과는 적어도 하루 이상 지나야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날 저녁에 레키노라를 투약받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도 같이 투약하면서 중환자실로 전실하였고 그날 저녁에는 고유량 산소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나서 입원하였기 때문에 입원 당시 산소 포화도가 정상이었어도 그 어떠한 첫 조치를 하든지 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중증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였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 때문에 레캐노라 이상에서 핏값이 유효하지 않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일까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임상 상상에서 당연히 충족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언급을 하셨고, 레캐노라나 렘데시비르 간에 적응증만 된다면 투약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당일 적응증만 된다고 하면 이번 당일 바로 투약하도록 프로토콜을 만들었고 간소화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증 환자는 딱 1명, 지금 보신 자료죠? 사망자는 현재까지 0명입니다. 지금 후기가 진정성 있는 후기고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이고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같이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 번 더 올려주면서 자,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입니다. 363만 7천주에서 361만 1천주, 2만 6천주가 또 줄었어요. 그죠? 하루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짐을 싸서 퇴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차트예요. 지금 거래량이 지금 되게 없거든요. 그쵸? 34만 7천주. 정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기도 하죠. 그쵸? 위에는 누르는 물량이 계속 가벼워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추진력, 실적이라는 추진력은 계속해서 세지고 있죠. 그쵸? 오늘 21선 위에서 끝났고 지금 위에 이평선이 61선 그리고 11선 저항을 막고 있어요. 그쵸? 요 부근에서 지금 놀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어요. 그쵸? 조용히 눌러가면서 살짝씩 없는 물량 가지고 눌러가면서 퇴각을 지금 계속해서 급하게 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수출 소식 한번 제대로 한번 나와준다고 하면 이거 그냥 한 방 매길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하죠.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는 전 세계가 쇼티지 상황, 엄청 부족한 상황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짜 공급계약 체결,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 이 공시 소식이 언제 기점으로 해서 정말 자주 들려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보면 일단 여기 언젠가 터치할 거예요. 여기 터치하고 넘어가겠죠? 전고점. 일단 여기 그리고 여기 터치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정도, 여기, 그 다음 여기. 결국 이 세 가지 저항대를 터치를 하러 갈 겁니다. 터치하면서 퉁퉁퉁 계단식으로 갈지 한 바퀴 치고 갈지 그거는 수출 물량과 계약 규모에 달려 있겠죠. 또한 램시마 SC도 있고 유플라이마도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3마 2021년에 이것이 진행되며 2022년, 23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셀트리온의 성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변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각국이 이제는 구매가 아니라 비축의 형태로 가는 부분이 크겠죠. 여기에 변이가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셀트리온의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케미컬의 글로벌 국제화, 그리고 항체 신약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설명하고 가면은요,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형성했던 단기 일봉상 지지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일봉상으로는 그래요. 여기서 결국 여기서 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방향타가 위로 나가기를 기대하겠죠. 충분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충분히 위로 갈 수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실적이 폭발하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차트 또 잠깐 보고 갈게요. 좀 크게 한번 봤는데 21선이 얘는 기준선이죠. 중심선이에요. 보통 차트마다 종목마다 기준선이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어요. 21선이 보통 많고 60일선일 때도 있고 뭐 21선일 때도 있고 그리고 5일선은 단기 급등선이니까요. 보통 20과 60이 담당을 하는데 셀트리온은 20선이 중요하다. 20선 위로 올라가죠. 그쵸? 여기서 거래량 빵 터지죠? 이평선 응축해 있다가 이평선이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바닥권에서. 그러면 언젠가 시그널이
이제 소식이 하나 나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처럼 빵 터지는 거죠. 그리고 돌파하고 21선 위에서 놀아요. 21선 이탈하니까 어떻게 되죠? 21선 노란색 선 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거래량 빵 터지죠? 이때도 이평선 뭉쳐 있었어요. 다시 쭉 올라가죠. 21선 노란색 선 위로. 그리고 20선 이탈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21선 밑에서 놀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평선이 응축해 있습니다. 지금 눈치를 보고 있고 거래량이 적지만 이가 없는 상태에서 퇴각을 하고 있죠. 자, 언제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거를 빵 하고 치고 갈 겁니다. 계단식으로 가게 될지 슈팅이 나올지 그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결국 이번 주 셀트리온의 차트를 정리해 보면 이평선이 지금 응축해 있다. 21선 위에서 끝났고 지금 이평선 위에서 응축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또 기대를 하면서 한번 지켜보자고요.